근데 진짜 감가 대망인 차들이 있습니다. 사지마. 한 2년 타고 3억 날릴 자신 있으면 타. 근데 그 돈이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를 경험해봐.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는 아무리 감가가 많이 돼도 1억이야. 근데 얘는 바닥이 없어. 제가 여기서 전제를 하나 깔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호가대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된 거와 이제 호가들을 여러 개를 종합을 해서 보정 가격은 제가 만든 가격입니다. 실제 이 정도 돼야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만든 가격이에요. 페라리 먼저 보면요, 모든 모델을 제가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의 제약상 812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에 감가가 얼마가 되냐를 보면요, 2021년식이고요 10,000km 탔고요, 신차 출고가가 5억 2천인 게 3년 정도 된 거죠. 중고 호가가 3억 2,500 정도 합니다. 지금 신차 출고가를 보실 때 이거는 등취득세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등취득세를 포함하면 아마 5억 5천 정도 줬겠죠.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억 5천에서 2억 이상이 감가가 된 건데, 812 슈퍼패스트 한 10,000km 정도 탄 거 정식 기준입니다. 직수는 3억도 안 해요. 사실 2억 되면 살 수 있어요. 직수는 3억 2,500 정도의 호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정 가격 실제로 거래되려면 얼마여야 되는데 라고 보면 3억 1,000에서 2,000 그 사이일 것 같아요. 감가는 2억 1,000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등취세까지 하면 더 높아요. 등취세 제외하고. 근데 감가율은 40%, 1년 감가율은 13%, 3년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쿠페의 경우 그렇고요. 재밌는 게 3억 1,000, 2,000 정도의 이 가격에 팔리면 그 이후부터는 감가가 되게 적을 거예요. 최근에 812 사기에도 가격이 괜찮은 구간 안에 들어왔다. 직수는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페라리는 직수 사면 나중에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직수는 웬만하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812 GTS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812 GTS는요 P가 1억도 붙었던 차예요. 실제로는 실거래는 안 됐는데 P가 5천, 6천 붙어서 실거래 됐었습니다. 812 GTS를 막 6억 한 5천에 출고를 받아서 7억에 넘기고 7억에 실제 판매도 됐었고요. 등취득세까지 다 얹어가지고 팔기도 했습니다. 쿠페는 P가 안 붙었었는데, 원래 페라리 같은 경우 12기통 차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뚜껑이 열리는 거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P가 붙었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감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식에 8,000km 탄 게 신차가 7억 3천인 게 중고 호가는 6억 정도 합니다. 정식이에요, 정식. 실제 팔리는 가격은 얼마냐를 보면 5억 한 8천 정도는 돼야 팔리는 것 같아요. 이미 8,000km 탔고 신차 출고 가격이 7억이 넘는데, 이 사람은 아마 등취세까지 한 7억 한 7천 정도를 줬겠죠. 실제 감가는 2억이 넘게 됐을 텐데, 이분이 1년만 차를 빨리 팔았어도 아마 감가 하나도 안 되고 팔았을 거예요. 한 7억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1억 몇천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GTS가 쿠페보다 감가가 훨씬 적습니다. 보시면 GTS가 똑같은 연식이어도요, 퍼센티지로 보면 21%, 쿠페는 40%입니다. 쿠페가 감가가 훨씬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GTS는 진짜 비쌌거든요. 옵션 진짜 많은 거. 7억 3천이면요 옵션이 진짜 많은 GTS예요. 완전 풀옵션 GTS인데 이게 5억 8, 9천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또 이제 살만한 가격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812 GTS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296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저도 296을 타고 있는데요, 296이 감가 대망입니다. 너무나 많은 피파리들이 계약을 넣어놨었어요. 피파리들이 계약을 많이 넣게 되면요, 일단 코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를 땡겨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 다 취소하기 시작해. 그러면 신차가 일단 너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중고차 가격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296은 2023년식에 800km밖에 안 돼. 신차야, 신차. 이 정도면 신차라고 볼 수 있어요. 신차 출고가 4억 6천짜리 차가 등취까지 하면 5억이에요. 5억. 근데 중고가가 3억 9천입니다. 1년 동안 800km를 타고 등취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의 감가를 맞는 거예요. 보정가격 3억 8,500이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억 8천에서 9천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가가 차값만 7,500이 까졌고 감가율은 16%입니다. 1년 동안 그 슈퍼카가 감가가 16%가 되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GTS는 13% 정도 되는데요, 역시나 스파이더가 감가가 더 적습니다. 항상 모든 모델이 그래요. 모든 차는 쿠페보다는 스파이더가 감가 자체가 더 적어요. 퍼센티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이 차를 타고 싶다 하면 쿠페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저는 사실 스파이더를 안 사거든요. 뚜껑을 잘 안 여니까. 그리고 트랙 같은 데 가가지고 몰기에도 쿠페가 훨씬 좋거든요. 스파이더는 아무래도 무게도 무겁고 무게중심도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운동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잡소리가 좀 많이 나요,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뚜껑 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슈퍼카 유저들도. 그리고 처음 슈퍼카에 입문하는 분들이 또 스파이더를 또 많이 사세요. 뚜껑 열고 싶잖아요, 또 슈퍼카 타고. 그래서 이제 감가율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812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812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가 812 GTS는 페라리 역사에 중요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가치를 쳐주는 것
같고요. 296은 일반 모델이니까 이거는 저 판가율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8이 감가가 미쳤는데요. 감가율이요 34% 38%나 됩니다. F8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를 봐야 되는데요. F8 스파이더는요 원래 신차 5억짜리가 5천만원에 피가 붙어서 팔렸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F8 스파이더를 5억 5천 주고 샀습니다. 등록증에 찍혀있는 차 가격은 5억이에요 5천만원에 피를 주고 샀어요. 중고차인데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가 됐느냐, 정식 기준으로 봤을 때 호가는 3억 한 7, 8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가 4억 2천 이런 차들도 있는데 F8 스파이더가 정식이어도 4억 한 2, 3천인 호가인 차는 아예 안 팔릴 겁니다. 비싸면 4억 정도 호가로 봐야 되고요. 보정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억 6천5백 정도, 3억 6천 이 정도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F8 스파이더는 포란패도 보면 4억 2천, 3천 뭐 호가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격에는 거래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억 한 6천대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5,000km밖에 안 탔어 차가. 게다가 F8 이게 5,000km밖에 안 탄 진짜 이런 차가 감가가 2억이나 됐어요. 2억이나. 너무나 감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F8 스파이더가 지금 사기에 전 좋은 차라고 생각하네요. 물론 여기서 감가가 더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성능에 720마력에 뭐 차도 예쁘고 레그룸도 넓고 승차감도 좋아요. 배기도 좀 튜닝하면 배기도 괜찮거든요. 지금 사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8 트리비토 쿠페는 2억 8천 불렀던 차가 있어요. 최저가인데 세게 부르는 차들은 3억 몇 천도 불러요. 호가 뭐 3억 3천 4천인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쿠페가 3억 4천 부르면 안 팔려요. 그래서 쿠페가 감가가 더 많이 됐죠. 38% 많이 됐고요. 스파이더는 34% 정도 됐네요. 근데 F8이 왜 이렇게 감가가 심하냐를 보면요. 이 당시에 피가 붙었기 때문에 P8이들이 너무 많이 탔고 P8이들이 항상 어떤 브랜드에 손을 대면 그 차는 나중에 결국 감가를 엄청 때려 맞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P8이들도 많이 탔고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F8이 포지션이 애매해. 488을 만들고 바로 296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페라리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나온 모델이 F8이에요. 사실은 F8은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다가 488에서 F8로 과도기적인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296으로 넘어간 건데 488보다 물론 차가 훨씬 좋고 더 예쁘고 하지만 뭔가 애매해. 중간에 껴있는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플러시가 또 이거 5만원 쏘면서 슈퍼카 구매하기 좋은 시점. 속 보이는 플러시 사장님, 저는 사실 진짜로 A1 중고차에서 저는 1원도 안 가져가거든요. 수익 1원도 안 가져갑니다. 저 진짜 저는 그 중고차 사업에 진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건 뭐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미련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슈퍼카 구입하기는 괜찮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로. F8은 뭐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요. F8 스파이더 뚜껑까지 열리고 5,000km밖에 안 딴 차를 직수차는 3억 3, 4천대 그리고 정식차는 3억 뭐 7천 8천대에 살 수 있으면 저는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로마를 보죠. 로마 쿠페가 신차 출고가 4억 3천짜리 차 1년밖에 안 된 차가 1000km 탄 차입니다. 1000km. 감가가 27%나 됩니다. 로마가 감가가 진짜 많이 돼요. 근데 로마가 수요층이 되게 두터워요. 페라리는 타고 싶은데 빡센 차들은 좀 싫고 편하게 GT카를 타고 싶은데 81은 좀 비싸고 그래도 뭐 로마 그래도 사람들이 뭐 좋다 하고 나는 뭐 페라리고 하니까 그냥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요. 근데 로마가 진짜 페라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마를 안 사요. 페라리가 막 5대 6대 있는데 한 대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대의 페라리 산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로마는 저는 안 살 거라 생각해요. 차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로마를 살 거라 생각하거든요. 로마에는 레이스 버튼도 없어요. 레이스 버튼도 없어. 뭐 어쨌든 그런 차입니다. GT카인데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감가가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르토피노는 뚜껑이 열리는 GT카인데 포르토피노야말로 전 변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페라리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최악의 차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 포르토피노라고 생각해요. GT카도 아니고 뭐 이상해요. 뚜껑만 열리고 차도 느리고 차도 재미도 더럽게 없고 배기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포르토피노는 제가 볼 때 너무 구려. 솔직히 정말 차를 모르는 사람이 난 타는 차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플러시 대표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할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차를 모르지 않으면 포르토피노를 왜 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람보르기니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에보에 4륜도 있고 후륜도 있고 막 많아요. 쿠페도 있고 스파이더도 있고 근데 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축약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에보 쿠페를 보면요. 그래도 감가 방어가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해요. 2020년식이고 11,000km 정도 탔는데 신차 출고가가 3억 7,500인데 중고 호가가 2억 6천에서 2억 한 7천 8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 보증이 이미 끝난 차예요. 이 차가 감가가 31% 정도가 됐고 1억 1,500 정도가 감가가 됐는데 저는 에보 되게
좋아해요. 에보가 되게 무난해요.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배기음도 좋고 성능도 좋고 트랙에서 타도 무리도 없고 그리고 데일리카로 타도 편해요. 물론 안전기가 큰 분들은 좀 불편할 겁니다. 에보가 요 정도 됐고요. 에보 스파이더도 감가가 요 정도 됐는데 그래도 가격을 좀 잘 지키는 게 아닌가. 스파이더기 때문에 에보 스파이더도 4억 6천 정도에 출고된 차가 지금 중고 호가가 3억 6천 정도 부르고 있고요. 보정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이것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5천 4천 요 사이에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억 4천 정도인 것 같아요. 감가가 2년 동안 1억 1,500 정도가 된 것 같고 25% 정도 감가가 된 것 같습니다. STO 저는 이게 되게 불운의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STO를 타고 있지만 2022년식 2,000km 탄 게 신차 출고가 5억 2천. 와 비싸. 5억 2천인데 중고 호가가 4억 1천이고요. 실제 거래되는 거는 신차 가격 5억 2천짜리가 4억 정도 3억 9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2,000km 탔어요. 2,000km. 거의 안 탄 차가 감가가 23%나 됐어요. STO가 사실 우라칸 시리즈 중에 감가가 제일 많이 된 차고요. 신차 4억 6천짜리 차를 3억 8천 부르는 차도 있습니다. 프람페. 이거는 이제 신차 가격이 옵션이 좀 빠진 차고요. 옵션이 뭐 이제 윙이나 이런 게 다 카본이 다 빠진 차고 카본이 풀로 들어간 5억 2천짜리 차가 호가는 4억 1천 정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벤타도르 S를 보겠습니다. 2018년식이면 굉장히 초기형 버전인데요. 신차 출고가 7억 1천만 원인 게 지금 중고가가 3억 7,500입니다. 반토막이 났고요. 55% 정도 감가가 됐는데요. 실제 아벤타도르 S가 6,100km 탄 건데 뭐 2만 km, 3만 km, 뭐 4만 km 탄 아벤타도르 S는 3억 2천에도 팔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차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아벤타도르 S가 요거는 좀 키로수가 적으니까 호가를 3억 7,500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식이 2018년식이어서 3억 7,500에 팔리기 힘들 것 같고요. 3억 5천 이하로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저도 A1 중고차를 그래도 한 달이 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가 한 3억 한 8천? 7천에 거래가 돼요. 근데 쿠페가 아무리 키로수가 짧아도 3억 7,500에 거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드스터가 훨씬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야 팔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 보정 가격은 3억 2, 3천입니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는 실제 보정 가격 3억 8천 정도가 돼야 팔리는 것 같고요. 20년식에 16,000km 타고 신차 가격이 7억 3천짜리 차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아벤타도르 S가 저는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벤타도르를 보실 때 아벤타도르 S가 LP740이잖아요. LP700은 절대 사지 마세요. LP700은 장고장이 너무 많아요. 아벤타도르를 사실 거면 무조건 S를 사세요. LP700은 너무 오래됐고요. 썩다리 느낌이 나요. 정말 카푸어 느낌 나거든요. 이제 이 사람 진짜 카푸어다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아벤타도르 S를 사는 게 난 것 같고요. 완성도도 아벤타도르 S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가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자연흡기 12기통 하이브리드가 없는 그런 차고 정비만 정말 잘 된 차라고 하면 아벤타도르 S도 지금 사기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3억대에 이 정도 간지가 나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벤타도르 S는 서스펜션이 잘 터지기 때문에 개선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보시고 사시면 돼요. 서스펜션 터지는 거 말고는 딱히 소모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아벤타도르 SVJ는 뭐 가격 유지가 되게 잘 되다가 뭐 해외에서는 뭐 이게 8억 하니 9억 하니 하지만 국내에서 절대 안 팔립니다. 딜러들이 얘기할 때 해외 가격이 얼마예요? 다 개소리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외 가격이랑 우리랑 뭐 상관? 우린 대한민국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가 P도 붙었었고 굉장히 비싸게 팔리다가 포란페는 8억 7,500에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고 정식 차고 옵션도 많이 들어간 차고 3,800km밖에 안 탄 차긴 한데 이 가격에는 절대 안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벤타도르 SVJ가 저한테도 누가 사달라 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7억 초반 정도는 돼야 팔릴랑 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SVJ 로드스터는 판매하고자 하는 매도자는 그래도 해외 가격이 10억이 넘는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해외 이야기일 뿐이고 국내에서는 안 팔립니다. 딜러들끼리도 하는 말이 SVJ 로드스터 매입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냐? 6억 초반이에요. 6억 초반에 잡아요. 그 이상 안 쳐줘요. 그렇게 보면 소매를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 본다는 건데 7억 2천에도 팔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SVJ 쿠페는 5억대로 가야 됩니다. 6억대는 안 팔려요. 호가는 뭐 6억 막 이렇게 부르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됐는데 감가가 너무 적어요. 19%, 18%. 그러니까 SVJ가 감가가 굉장히 적은 차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의 공짜로 탄 거예요, 사실. 슈퍼카를 내가 4년을 탔는데 18%밖에 감가가 안 됐으면 진짜 1년에 4%, 6%된 거예요. 슈퍼카 중에 이런 차 없어요. SVJ가 감가가 되게 적은 이유는요. 하이브리드가 없는 마지막 하드코어 버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SVJ가 해외에서 인기가 진짜 많아요. 키로수가 0km인 차들은 아직도 되게 비싸게 팔려요, 실제로. 마지막 모델이잖아요, 아벤타도르에. 아벤타도르 S와 다르게 SVJ는 해외에서 비싸게 팔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루스 퍼포만테랑 우루스 S를 볼 건데요. 둘 다 23년식이고요. 둘 다 민트급입니다. 1600km, 2000km밖에 안 다 민트급이고요. 퍼포만테는 4억 2,500, 우루스는 4억입니다. 신차 출고가가. 근데 퍼포만테가 지금 최저에 거래된 가격이 3억 5,500
4억 2,500짜리 차가 등치 포함하면 1억 정도 날렸을 거예요. 이분은 23년식이고 차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우루스 퍼포먼테나 우루스 S를 팔려고 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차를 안 타고요, 출고를 하시고 바로 내놓고 팔면 그래도 감가를 되게 최소화해서 팔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차를 1000km, 2000km, 3000km를 타게 되면요, 생각보다 감가가 엄청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루스는 지금 신차도 자기가 마이너스 P를 보고 계약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누가 1년이나 됐고 보증기한 3년 중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2-3000km 탄 차를 누가 신차에 가깝게 사겠어요. 아직까지 약간 좀 이 감이 없으신 분들이 자기가 산 가격 그대로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매물들은 계속 매물만 올라오고 팔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루스 퍼포먼테가 감가가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1년에 10% 정도 감가가 된 거예요. SVJ 로드는 5년 동안 19%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11% 감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신차 출고를 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차 출고 직전에 던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풀렸어요. 퍼포먼테랑 우루스 S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루스 퍼포먼테랑 S가 지금 던지지 않으면 감가가 너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 시기예요. 지금이 그나마 지금 던져야 감가가 2-3천 보고 끝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루스 SE가 나오거나 퍼포먼테 물량하고 S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서 한 4-5천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냥 확 빠질 것 같아요. 여기서 우루스 퍼포먼테랑 S가 물론 타보면 구형 우루스에 비해서 좋긴 한데 아주 많은 특장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차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퍼포먼테 S를 사면 감가를 아마 엄청 많이 맞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지금 안 팔면 감가 한 6-7천, 5-6천 더 보겠는데 해가지고 지금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감가를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우루스 퍼포랑 S가 호가대로 사는 건 별로고요. 근데 이분은 잘 산 것 같아요. 우루스 퍼포먼테 신차 4억 2천짜리를 3억 5천 5백에 사셨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잘 샀어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3억 한 7-8천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차를 잘 사신 것 같아요. 1년 된 거를 이렇게 사신 거니까. 맥라렌을 보죠. 맥라렌 765LT 스파이더 P가 뭐 1억이 붙었네, 2억이 붙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1억이 아니고 P가 1000인가 2000인가 붙어가지고 한 건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천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765LT가 스파이더가 그 P를 약간 주고 사신 분이 정말 좀 물린 것 같아요. P를 받고 파신 분은 정말 나이스하게 엑시트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의 마지막으로 팔고 나간 거예요. 이게 신차 출고 가격이 5억 9,3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치 스택까지 하면 6억 한 3-4천 줬을 텐데 지금 중고 호가가 5억 5천입니다. 그럼 등치 포함하면 1억 정도가 감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1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765LT는 뭐가 아쉽냐면요, 첫 번째로는 765는 전 안 타봤어요. 근데 차가 진짜 좋대요. 차가 너무 빠르고 차가 진짜 세나와 비슷하다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차가 좋다라고 합니다. 720하고는 넘사벽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맥라렌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정판이 나와봤자 안 오른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시장이 미쳐있을 때 765 스파이더 웃돈을 얼마 얹어준다는데 안 파는 차,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호가일 뿐이었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당연히 다운이 됐죠. 이거를 누가 6억 얼마 부르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아무도 안 사죠. 근데 5억 5천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안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라렌도 좋아하기 때문에 765를 한번 타보고는 싶어요. 근데 저도 5억 5천 주고는 안 살 것 같아요. 더 가격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맥라렌이 나빠서가 아니라 296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심지어 812 GTS조차도 1억 5천씩 빠졌는데, 감가 대망의 맥라렌을 이 돈을 다 주고 샀다가 나중에 정말 1억씩 빠져버리면 진짜 열받거든요. 저는 사실 안 살 것 같아요. 이 가격에는 좀 더 빠지면 저는 765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살 생각이 있어요. 720 스파이더는 감가가 50%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2년 만에. 진짜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차예요. 저는 제가 720 쿠페를 신차로 사가지고 2000km를 타고 1억 6천원 손해보고 팔아서 저는 맥라렌에 대한 어떤 브랜드 밸류에 대한 신뢰가 전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맥라렌을 신차를 3대나 출고했던 사람이고 중고도 한 대를 사가지고 4대를 탔던 사람이에요. 맥라렌은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뭐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720 스파이더가 2022년식이 거의 민트급인데 신차 출고가 4억 5천짜리가 중고가가 뭐 2억 8천 5백인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평균을 낸 거라서 중고 호가가 3억 3천인 차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팔리려면 2억 7천에서 8천, 그리고 진짜 키로수가 짧고 연식이 좋은 거는 뭐 한 2억 9천 3억이
800도 팔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0 쿠페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2억 초반대가 아니면 안 팔려요. 맥라렌 720은 중고 호가가 2억 3,500이고 이건 키로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2억 3,500을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2억 한 3천 이 정도 되면 팔리긴 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내가 2억 초반에서 뭔가 슈퍼카를 사는데 가장 가성비 좋은 차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 맥라렌 720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맥라렌 720은 진짜 빠르고요,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배기음도 나름 괜찮고요, 문도 멋있게 열리고 모든 방면이 다 좋아요. 다만 맥라렌 브랜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맥라렌의 서비스 센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은 못하지만 2억 초반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맥라렌 720입니다. 단언컨대 2억으로 992 무슨 뭐 까레라 이런 거 살 바에는 저는 720 살 것 같아요. 720이 훨씬 빠르고 훨씬 재밌어요. 진짜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4년 5년 되면 보증기한이 없다는 거,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70 GT는 1억 2,500에 팔립니다. 2018년식 4만 킬로만 넘게 탄 게 실제로 1억 2,500에 팔렸습니다. 1억 초반에 살 수 있는 차예요. 문도 막 위로 열리고. 맥라렌 570이면 성능도 나름 괜찮거든요. 현실적으로 1억 초반에 살 수 있는 차 중에 맥라렌 570도 한번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570의 후속 모델이 없잖아요. 풀체인지된 모델이 없잖아요. 이게 맥라렌이 되게 좋은 점이에요. 체인지를 안 해, 얘들은. 한번 만들어 놓고 650만 720으로 체인지를 했지 570 체인지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구형 티 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1억 초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570 스파이더도요, 1억대 570 스파이더인데 3만 킬로 좀 이런 거 탄 게 뚜껑도 열리는데 1억 중반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전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맥라렌 570이 카푸어들이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포르쉐로 한번 가보죠. 감가 대마왕인 포르쉐 992 터보 S 카브리올레. 신작 가격이 보통 다 3억 한 2천, 뭐 3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식이고 한 2만 킬로 정도 탄 게 호가가 2억 2천 정도고요. 실제 팔리는 가격도 한 2억 2천 정도에 팔리긴 해요. 근데 포르쉐를 보면요, 992 GTS 카브리올레가 2억 한 1천만 원 정도에 팔려요. 23년식. 근데 터보 S 카브리올레도 2억 한 1천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건가요? 저라면 터보 S 카브리올레 살 것 같아요. 무조건 터보죠. 왜냐면 옛날에는 GTS가 자연의 엔진이었고 막 이러니까 특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은 터보 엔진을 만들고 터보 S가 더 좋단 말이야, 차가. 그래서 GTS가 저는 오버밸류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 감가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포르쉐가 GTS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가가 좀 덜 됐어. 근데 터보 S는 너무 신작 가격이 비싸서 3억 2천에서 이게 다 풀옵션인데 저라면 1, 2년 더 된 차라도 터보 S 까브리올레 살 것 같아요. 992 GTS가 거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터보 S가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보 S는요 이미 31% 정도 감가가 됐어요. 2억 초반에서 포르쉐 중고를 보시는 분들은 GTS 사지 마시고요, 터보 S 까브리올레 사세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992S랑 S 까브리올레는 뭐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제가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파라메라 기본형도 지금 한 1억 초반대에 살 수 있고요. 파라메라 터보 S가 감가가 또 죽입니다. 37% 정도 감가가 됐는데요. 파라메라 터보 S는 진짜 부자들의 차죠. 세단인데 3억 2천 주고 사서 호가는 막 2억 2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한 2억 정도 내려가야 2억 1억 9천 이렇게 내려가야 팔릴 것 같아요. 어쨌든 포르쉐 뭐 이렇게 봤고요. 카이엔 GT도 감가가 많이 되고. 근데 진짜 감가 대망인 차들이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죠. 에스턴 마틴은 무려 60%가 감가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에스턴 마틴 DBS. 네, 신차 가격이 4억 8천인 차가 지금 중고 호가가 2억 3천입니다. 호가가 2억 3천이에요. 네, 에스턴 마틴 DBS는 실제 가격은 2억 밑으로 내려가야 팔립니다. 등치까지 하면 5억이 넘었던 차가 3년 만에 10,000km밖에 안 탔는데 1억 9천에 팔렸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에스턴 마틴 DB12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뭐 실내가 너무 예쁜데 사지 마. 한 2년 타고 3억 날릴 자신 있으면 타. 근데 그 돈이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를 경험해봐.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는 아무리 감가가 많이 돼도 1억이야. 근데 얘는 바닥이 없어. 그리고 문제는 페라리는 감가가 되면 팔리거든요. 페라리는 대기 수요가 너무 많은 차기 때문에 5억짜리 차가 1억이 감가가 되면 팔려요. 근데 에스턴 마틴 DBS는 1억이 감가가 돼도 안 팔려요. 왜? 수요가 너무 없어요. 너무 수요가 없어요. 사실 에스턴 마틴은 중고로 사기 진짜 좋은 차예요. 감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거 60% 감가 되면 1억 9천에 사면 뽀대가 진짜 멋있죠. 거기다가 720마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턴 마틴을 타보면요, 왜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되는지 이해가 돼요. 차가 진짜 재미없어요. 에스턴 마틴 DBS 725마력짜리를 제가 2달 동안 탔었거든요. 미션이 일단 너무 쓰레기고요. 미션과 엔진의 궁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고
그리고 고스트, 롤스로이스 컬리넌하고 고스트가 또 감가 대마왕이에요.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는 신차 가격을 너무나 오버프라이싱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롤스로이스를 사는 층은 보통 법인차로 많이 사고 보통 이 신차 가격을 많이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컬리넌 신차 출고 가격 6억 5천짜리 차가 중고가가 5억 8천 정도 하는데 실제 가격은 5억대 안 팔려요. 이것도 실제로는 1년 2년 타도 거의 2억 이상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컬리넌도 중고로 사기에는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스트도 감가가 되게 많이 돼요. 5억 4천짜리 고스트가요 2년 만에 19,000km 타고 중고가가 4억 2천인데 실제는 3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딜러 매입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5억 4천짜리 차면 등기세 포함해서 5억 한 8천 줬을 텐데 5억 8천짜리 차가 2년 만에 3억 9천에 되면 2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도 엄청나게 감가가 많이 되는 그런 브랜드고요. 스펙터도 피파리들이 계약을 되게 많이 해놨고요. 딜러들이 계약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피가 붙을까봐. 근데 스펙터 신차 출고가 7억 5천짜리 차가 얼마를 빼줘야지 팔릴까를 보면 1억은 빼줘야 팔립니다. 스펙터 지금 신차 50km, 30km 아예 안 탄 차들이 지금 중고 매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신차 가격 그대로 부르고 있지만 안 팔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사는 분은 시세를 잘 모르시는 분일 것 같아요. 지금 스펙터를 신차 계약을 걸어놓은 분들이 되게 머리 아파요. 팬텀은 더 심하죠. 팬텀은 한 2, 3년 타면 한 4억 날라가요. 스펙터가 진짜 감가 대마와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넌이나 고스트는 V12 엔진에 뭔가 헬티지가 있잖아요. 스펙터는 전기 모터랑 배터리 얹은 거잖아요. 스펙터만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거기다가 롤스로이스 특유의 뭐 방음, 고급스러운 가죽 이런 걸 덮어놓은 것 뿐이잖아요. 사실 스펙터는 아무런 특장점이 없는 차예요. 기존에 롤스로이스가 만들어왔던 6.75L 엔진에 12기통 엔진을 얹어서 롤스로이스 헬티지를 얹어가지고 12기통 엔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이런 느낌이 아예 없는 차예요. 결국 전동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간 것 뿐인데 사실 너무 오버프라이싱인 거죠. 브랜드 밸류 때문에. 그래서 피파리들이나 이런 딜러분들이 너무나 계약을 많이 걸어놨는데 차는 출고를 많이 되는데 고배드리면 엔카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뭐 포람페도 보시고 그런 차들 아예 안 탄 차들이 중고 매물로 되게 많이 올라오고 계약 양도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롤스로이스도 계약금이 1억인데 아예 계약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1억을 떼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 양도합니다 올려오는데 절대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등치 포함 1억은 날라가야 팔릴 것 같아요. 그래도 6억 5천이에요. 6억 5천도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 5천 이상의 돈을 쓸 사람이 굳이 중고를 잘 안 사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가격이 더 내려가야지 팔려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걸 출고를 받고 어떻게든 이 차를 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딜러들이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윈트급 중고를 보시는 분들은 감가가 좀 된 다음에 사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는 페라리 같은 경우는 많은 모델들이 이제는 감가가 많이 돼서 좀 살만한 가격 안에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이 그룹도 막 1억씩 빠지고 막 이랬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감가가 되게 많이 됐는데 저는 뭐 STO를 제 차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차 어차피 우리나라에 색상이 한 대밖에 없어서 제 차가 매물로 올라오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STO는 소장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감가가 이미 얘도 막 1억 막 3, 4천씩 빠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765LT는 전 조금 더 빠지면 제가 살 생각이 있어요. 저는 765LT 한번 타보고 싶어서 좀 더 빠지면 살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모델들이 있어서 다 정리는 못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100%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정값이라고 하는 걸로 좀 보정을 해놨고 실제 실거래 되는 것과 뭐 평균과 이런 거를 좀 섞어놓은 거라서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슈퍼카 중고차를 고를 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